대여금과 같이 국세청에서 확인되지 않은 자산을 제외하면 상속재산이 10억 원이 안 되는데 이 경우는 신고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저희가 저번에 촬영한 유튜브 상속세 신고하면 무조건 세무조사라는 주제로 촬영했었던 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댓글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죠? 네, 문의해주신 내용들 중에 4가지만 추려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속인 간의 협의가 되지 않아서 상속세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재산 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상속재산 협의가 안 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해야죠. 네. 네, 신고를 안 하면 또 가산세가 추가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신고를 하느냐? 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 끝까지 협의되지 않고 소송까지 진행이 된다면 사망일 기준에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재산을 바탕으로 민법상 법정 상속 비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상속세 네. 신고가 끝난 뒤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등으로 인해서 상속세가 달라진 경우라면 기한 내에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여금과 같이 국세청에서 확인되지 않은 자산을 제외하면 상속재산이 10억 원이 안 되는데 이 경우는 신고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저희는 무조건 신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단호하시네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추정 상속 재산이나 사전 증여 재산 등 상속인이 확인하지 못한 상속 재산이 확인이 되면 상속세가 추징이 되는데 이때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되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 10% 차이가 커서 누락된 상속 재산이 1억 원만 되어도 1,000만 원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참고로 대여금은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이 아니니 국세청에서는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요즘 전산이 너무 발달하기도 했고 네, 대여금은 대개 계좌이체나 수표 출금의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을 할 때도 이런 거는 모르겠지 싶은 것까지도 정말 다 알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국세청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주신 분이 이제 해외에 거주하시는 해외 시민권자신데 곧 상속을 받게 될 것 같다고 본인이 이제 해외 국적자인 경우와 한국 국적인 경우 어느 것이 더 상속세 절세에 유리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속세에서는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네, 그렇다면 세무사님, 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네, 그 질문을 하실 줄 알았는데 답변부터 드릴게요. 네. 네, 케이스에 따라서 비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 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에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가 적겠구나, 비거주자가 유리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신에 상속공제 혜택이 적습니다. 반대로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상속세가 크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등등 다양한 상속공제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사망이 임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미리 어떤 경우가 유리한지 상속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상속 재산이 국내에
많이 소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외에 많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네.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에 상속세를 어디 세무서에서 신고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보니 상속재산은 30억 미만이면 조사를 안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저희는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세무사님, 네. 저희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죠. 맞습니다. 네, 어떤가요? 30억 미만은 무조건 세무조사가 안 나오나요? 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30억 미만이면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작습니다. 네. 하지만 무조건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상속세 관할 세무서가 강남세무서고 상속재산으로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경우라면 상속재산가액이 한 4, 50억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지역에는 이미 수백억 자산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사하기에도 이미 너무 바쁜 거죠, 세무서에서는. 하지만 반대로 지역 인구수가 적고 자산가들이 많이 없는 관할 세무서라면 상속재산가액이 15억에서 20억 정도만 되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세무조사 네.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관할 지역이나 상속재산의 구성 형태, 또 추정 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항상 세무조사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속세 신고할 때부터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속세 세무조사 전문 로운세무법인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절세 생활 하세요. 하세요.